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코멘트라고. 네, 만나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가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뭐 폭력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하시면 거기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폭력발전 주식회사는 이제 영천 강원 폭력발전 주식회사고요. 지금 대관령 여기 목장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한일 목장에 걸쳐가지고 총 49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전기의 높이는 지금 60m고요. 날개 하나의 길이는 40m입니다. 여기서 발전되는 총 양은 약 20만 메가와트로서 약 한 5만 가구, 그러니까 한 20만 명이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량을 단순적으로 비교해보면은 화천댐 정도 규모가 되고요. 소양강댐의 한 2분의 1 정도 규모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2005년도에 처음에 이제 상업발전 시작해가지고요. 총 발전하는, 건설하는 비용은 약 1,60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발전기는 이제 그 당시에는 2005년도 당시에는 국내산 발전기가 없어가지고요. 덴마크에 있는 베스타스라는 회사의 발전기를 수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 여기가 발전된 전기는 이제 저희 사무실을 다 모아가지고요. 홍계 변전소로 이제 선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선전선로 길이는 약 한 10km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발전 단지의 연간 평균 풍속은 약 한 7.6m 정도, 초속 7.6m 정도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초속 6.5m 이상 되면 이제 풍력 발전이 가능한 단지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일단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뭐 풍력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가 법적으로 그거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300억. 그 최근에 그 FIT나 뭐 이런 것들 발전 차익 지원제도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이러면서 네. 그 소형 이제 태양광 사업하시는 분, 태양광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은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풍력은 지금 국가에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도가. 제도가 2012년 이전에 그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FIT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2012년 이후에 이제 상업운전이 시작된 이제 발전단지는 FIT 제도는 없어지고요. 대신에 이제 REC 제도라고 해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우리나라에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로서 오전한 부분을 메꿔주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뭐 상관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은 풍력 발전 단지가 다른 이제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에 비해서 이제 단편적으로 태양광에 비해서 약간 수익성이 좋은 이유가요. 일단은 우리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발전기 하나가 이제 2MW거든요. 2000kW인데 똑같은 용량의 이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려면 약 2만 평 정도의 땅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 세로 18m 정도면은 약간 안전거리까지 유지하면서 발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 단가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한 1메가와트 하는데 한 30억, 40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 풍력 같은 경우는 그 절반 이하로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좀 경제성이라든지 그게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더 나은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가로 세로에서 18m 정도만 있으면 이게 설치가 된다고요, 하나가? 실질적으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실 18m는 필요 없는데요. 저희가 약간 이렇게 안전거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작업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이거는 저희가 구매한 게 아니고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부지는요. 근데 여기 발전기 하나당 가로 18m, 세로 18m씩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국산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풍력은 어떤가요? 풍력은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효성이라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유니슨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그 이외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그런 데서 많이 국산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전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그다음 대우중공업 같은 데는 약간 지금 개발하려다 지금 포기는 했고요. 지금 그래도 계속 명맥을 유지하는 게 지금 유니슨이라든지
효성에서는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성하고 어디요? 유니스입니다. 유니슨 얘네는 왜 포기를 했는지 이 대기업들이. 이게 뭐 확실한 제가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뭐 걔가 뭐 어떻게 뭐 나름대로 뭐 사업성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지는 몰라도 지금 이 풍력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저희가 설치한 베스타스 같은 경우도 저희 모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편화된 모델인데도 아직까지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신생 업체가 처음에 들어가서 그런 오류를 다 잡기에는 약간 역부족인 것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정확한 거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해상풍력도 우리나라에 제주도에는 해상풍력도 있거든요, 단지가. 네. 그 해상풍력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산지풍력이라고 부르나요? 이거 육상풍력. 육상풍력.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뭐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도 되게 서해안 쪽이 아주 적합하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기에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비율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보시기에는 어디가 더 적당한지 지금 약간 그런 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얘기가 많았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풍속 조건은 동해안이 좋습니다. 풍속 조건은 동해안이 좋고 그 다음 설치 조건은 서해안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좀 많이 투자를 하기를 원하면은 동해안 쪽에서 설치하는 게 그 대신에 투자비가 좀 많이 들고요. 서해안 쪽은 이제 설치 조건은 좋은데 품질은 이게 동해안에 비해서 약간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요. 그래서 아마 경제성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보다는 좀 초기 설치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좀 설치하기가 용이하고 나중에 설치만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보수도 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유지보수 편의성을 보면 아무래도 동해안보다 서해안이 나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상하고 육상하고 비교했을 때 품질? 바람의 질은 어떤가요? 해상이 훨씬 좋습니다. 예, 예. 보통 저희가 이용률이라는 그 용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과연 1년 동안에 이 풍력 이 발전기가 어느 정도의 출력을 낼 수 있느냐. 그 연평균을 쫙 따져보면은 보통 육상 풍력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한 30% 정도의 출력을 낸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27%, 28% 정도의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대신에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30%에서 많으면 한 4, 50%까지 출력을 내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효용성 면에서는 육상보다는 해상풍력이 나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좀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유지보수에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으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차 타고 와서 그냥 접근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해상풍력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유지보수 문제와 해결되면은 육상보다는 해상이 훨씬 더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더 좋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제주도 가시 그 마을에 풍력 단지를 보고 왔는데요. 거기 지나갈 때 소음 문제가 좀 있었어요. 소음도 좀 들리고 좀 시끄럽고 이상하게 윙윙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어떤 주민분들은 또 이제 풍력 발전에 대해서 그 저음파 문제 제기도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소음이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뭐 소음 문제라든가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환경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개발할 때부터 그런 얘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소음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뭐 직접 와서 보시다시피 소음 문제는 실질적으로 바람이 불면 어차피 바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소리 이외에는 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뭐 직접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뭐 느끼셔서 알겠지만은 그거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뭐 환경적으로 뭐 약간 유해가 될 만한 사항은 아직까지 우리 풍력단지에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주민들한테 뭐 컴플레인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긴 한데 관련돼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사실 제가 받아야 될 질문이긴 한데 저희들도 좀 고민이 많아가지고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제가 이제 발전 사업에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사실상 뭐 풍력이나 뭐 태양광이나 뭐 원전이나 뭐 화력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물론 이게 뭐 환경단체 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틀리지는 않아요. 이게 뭐를 하든지 간에 환경에 손을 댄다는 자체가 환경을 이렇게 약간 그 뭐라고 하죠? 약간 예, 피해를 주는 거다. 뭐 아무리 친환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손을 댄다는 자체가 피해를 준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건설을 반대하기보다는 그 개인적인 생각은 건설한 다음에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그걸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뛰어난 나라긴 한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독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지. 실질적으로 이제 풍력 발전은 유럽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독일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치한 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뜨는 데가 이제 미국이고요. 또 하나 있는 데가 이제 중국, 또 호주 한 그 정도가 지금 가장 많이 뜨고 있습니다. 제품 만드는 그거는 제품 만드는 것도 실질적으로 덴마크 이 베스타스 회사가 가장 단일 회사로 크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업체가 제일 많은 데는 독일입니다. 아니, 중국도 있는데 중국보다는 사실 그 독일이 뭐 그 메이저 업체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혹시 누구 또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그러면 끝까지. 저 프로펠러 날개가 왜 3개인가요? 아니 끝인데? 날개가 왜 3개? 아 날개가 왜 3개냐고요? 중요한 질문. 그게 처음에 초창기에 발전 이 풍력 발전기가 나왔을 때는 날개가 8개였습니다. 짧고 8개였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이 발전기의 성능을 가장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이 날개가 얼마큼 바람을 많이 긁어오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날개가 길어야 되거든요. 길어야지 더 멀리 있는 바람을 이렇게 긁어오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하고 가장 맞물리는 게 뭐냐면은 그 날개하고 붙어있는 축이 있는데요. 그 축이 얼마 정도의 힘을 견딜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날개를 8개를 붙이다 보니까 너무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지고 그러면은 막말로 이렇게 그럼 날개폭을 좁히면 되지 않겠냐. 근데 날개폭을 좁히게 되면은 그 긁어오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긁어오는 효율을 가장 높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하중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날개 숫자를 여러 가지 해도 지금 실질적으로 날개 하나짜리도 있고요. 날개 2개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날개 3개짜리가 가장 효율이 높다고 해가지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지금 가장 보편화된 게 날개 3개짜리. 소형폭력 쪽도 좀 아세요? 소형폭력? 잘은 모르는데요. 예. 가정에서나 이렇게 좀 뭐 도심에서나 지금 풍력 단지들은 대개가 이제 어쨌든 도심에서 벗어난 그런 것들인데 장소도 조금 차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소형 풍력이 우리나라에 좀 보급이 돼 있거나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0년 동안 이제 10년 됐잖아요. 네. 여기가 그 10년 동안 어쨌든 이제 이렇게 바람을 긁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흐르는 거에 있어서 어쨌든 인위적인 이제 그게 좀 가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여기 생태계 주변 생태계에 어떤 영향 얘기를 안 하시려나? 어떤 영향이 혹시 있는지 궁금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들은 컴플레인이 들어온다면 만약에 왜냐하면 이게 삼양 목장이 관리하는 정도 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있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만약에 소들이 우유가 잘 안 나온다거나 만약에 송아지를 잘 안 낳는다거나 하면 분명히 저희한테 들어왔을 텐데요. 그 사람들 어차피 사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10년 동안 그런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그냥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 있어요. 네. 여기 풍력단지를 임대해서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땅의 원래 소유주는 누군지? 삼양이에요? 지금 저희가 49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개는 삼양 소유지고요. 나머지 39개는 이제 국가 땅입니다. 그러면은 그 임대를 해서 임대료는 전체 수익 중에 얼마나 나가는지 궁금해요. 그거는 제가 비율은 있는데요. 네. 제가 그거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삼양 목장이라든지 거기하고 약간 그 임대 계약을 하면서
약간 맺은 게 거기에 그 비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라는 그 계약도 같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건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럼 국가 땅이면은 이거는 무료로 빌린 거예요? 아닙니다. 국가에다가 그 대지로 그 국가에서 정한 대지로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똑같습니다. 예예예. 이렇게 오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부러. 예, 맞습니다. 직업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수익은 입장료 받는 것 같던데. 입장료를 받는데 저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 이거 보러 오는 건데 여기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그 대지로 협상할 때마다 그 얘기는 하는데요. 또 받아들여지지는 않더라고요. 예.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예. 캠페인 한번 하고. 입장료는 삼양목장으로 다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땅을 거치니까 그런 이거 보러 오는 건데. 사명 저기 완전 많아. 한 가지만 좀 지금 그 발전기 자체가 선생님 마이크 들으세요. 선생님 마이크 뒤에. 뒤에 마이크 있습니다. 그 굉장히 큰데요. 네. 이것을 전량 수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산화가 몇 %로 돼 있습니까? 지금 저기 보시면은 위에 네모나게 있는 거하고요. 예, 베스라스랑 쪽에는 저 네모난 거하고 그 날개 3개. 그거는 그 수입 완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이 타워 올라가는 거 60m짜리 타워는 우리나라 동국에서 만든 겁니다. 예, 동국제강에서 만든 겁니다. 제가 반대쪽에는 저렇게 유의했으니까 걷어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발전기를 이제 지금 대수선을 해가지고요. 다시 이제 돌릴 수 있을 만큼 또 돌리는 겁니다. 이게 뭐 발전기를 거의 그냥 분해 수준으로 다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정비할 거 정비하고 다시 올려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리퍼링이라고 해가지고 발전기를 어차피 풍속은 검증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최신의 약간 용량 큰 발전기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저희 회사도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요. 그러면 그 이거가 20년 돼서 이거에 뭐 폐기물이라 해야 되나요? 이건 다 재활용이 되는 건가요? 미국 쪽에서는 요거를 사가는 회사가 많습니다. 폐기물을요? 폐기물이 아니라 어차피 기자체 예, 기자재를 사가가지고 네. 사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하지만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로 자기 농장에 그냥 하나만 세워놓고 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따라 이제 다 남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타워 같은 거 세거든요. 새 같은 거 다 고철로 팔 수도 있는 거고요. 대부분 재활용 된다. 만약에 버린다고 하면 재활용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20년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긴 거니까. 아, 뭐 처음은 아닌데요. 비교적 처음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려가 한번 볼까요?